결국은 하이닉스가 이번 HBM 시장에서 완전히 독식하면서 그 과실을 거의 다 따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한 1년쯤 있다가는 분명히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 증시? 지금 삼성전자가 4% 넘게 폭락할 일이 있나요? 이거 오늘 저 증시 보고 막판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막 종가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1시간 전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글쎄 뭐 오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시샘이라도 하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게 막판에 나와가지고 정말 4% 하락은 지난 그 8월 달에 시장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 뭐 많이 빠졌던 그 기억 말고는 최근에 물론 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연일 계속되는 하락이었지만 이렇게 또 하루에 많이 빠진 적은 드문 적이었는데요. 좀 희한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외국인들 오늘 6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선물도 한 5,2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네. 진짜 이러다 보면은 삼성전자 대주주들 지금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세금 냈는데 이거 마진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나올 정도 이 걱정하게 될 줄은 우리도 몰랐네요. 오늘 지금만 확인해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1,100만 주를 팔았어요. 와. 막판에 갖다 부은 거죠. 제 생각에 3시 넘어서 그 분봉 내려치면서 아마 한 6,700만 주는 갖다 부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1,100만 주를 한 방에 부어버렸네요. 네. 뭐라 말할 수가 없네. 네, 오늘 사실 아침만 해도 우리 한국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고,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대부분 뭐 잘 나온 것도 6조 7천억이었는데 7조가 넘게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을 기대했는데, 네. 정말 뜻밖이네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이렇게 반도체들이 이런 모습이 나올 줄.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뭐 진짜 말 그대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매출이 17조 500억 정도 나와서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은 셈이고요. 뭐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뭐 작년도에는 1조 이상 적자가 났던 3분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익 흑전을 했다. 그리고 순이익만 5조 7천억이 나와서 뭐 순이익률이 이게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물장사 같은 거 하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반도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40%, 순이익률이 33%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장사 잘했다. 이제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야말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고부가 가치 D램의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BM 쪽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차차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HBM 보니까 저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네. 지금 내년도도 관련해서 지금 저 쇼티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요. 그 내년도 것도 거의 솔드아웃이 다 됐고 심지어는 내후년까지도 거의 다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쪽이 워낙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캐파를 늘려가지고서 일시에 더 늘려서 한꺼번에 몰아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납기는 지연하면서라도 기간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뭐 가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도 내후년 하반기 끝날 무렵이나 내후년 정도쯤 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정점론 또는
그때쯤 되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HBM을 웬만큼 비슷하게 따라와서 양산할 수 있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객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캐파를 막 늘려가지고 증설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제품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잘 팔렸다 이렇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일단은 HBM 쪽이 디램 매출의 30%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4분기 이제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4분기 돼서는 40%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그 ESSD가 매출의 한 60% 이상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드 쪽은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일반 레거시 디램 쪽도 가격이 빠지는데 뭐 ESSD라든가 HBM이 몇 배 이상의 이제 가격을 받고 마진이 쏠쏠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 범용 디램 쪽하고 일반 낸드 플래시 가격 빠지는 부분을 커버하고서도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그 다들 걱정했던 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그게 세론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장중에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네. 어쨌거나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네. 오늘 하루의 이 어떤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 장 바로 전에 하이닉스가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순이익이 5조 7천억이 나왔다 그래서 와 진짜 엄청나게 벌었구나.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승자가 독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그만큼 이득을 얻고 매출단을 일으켰다라는 건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원래 한 1년 전, 2년 전으로 보면 그 정도의 한 반 이상은 솔직히 삼성전자가 차지할 몫이었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뭐 기가 막히게 빼앗아간 개념이 된 거죠. 제가 빼앗았단 말은 좀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원래 디램의 점유율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나온 하이닉스 실적에 제 생각에 한 거의 반 정도는 삼성 거의 몫이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판단의 착오와 뭐 퀄테스트 통과의 지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양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이닉스 쪽에 몰아주기가 된 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하이닉스가 이번 HBM 시장에서 완전히 독식하면서 그 과실을 거의 다 따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금 뭐 12단 제품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지금 8단도 퀄테스트는 통과됐는데 삼성 거 지금 양산해서 뭐 제대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먼저 나온 삼성의 그 9조 원대 영업이익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4조 원 정도 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7조 원이 나온 그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한 분기 만에 크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만 하더라도 삼성이 더 많았고요. 1, 2분기 합치면 반도체 부분 이렇게 영업이익을 셈을 해보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삼성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냉정하게 보면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의 반밖에 안 나온 셈 가까이 되는 거니까 한 분기 사이에 완전히 뭐 붕 뜬 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차별화가 일어난 한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1,100만 주인가요? 그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6만 주. 이게 외국인이 계속 하루에 80만 주씩 거의 90만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도 한 12만 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 대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사실 저는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이도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분기 가지고서 평가를 해보면 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약 70% 수준 정도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시가총액만 보면 한 40%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차이의 갭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도 시가총액이 35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150조 내외니까 아직 한 200조 정도 차이가 이번에 영업이익 갖고 생각해 보면 너무 과하게 났다라고 아마 평가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외국 기업하고도 평가를 해보면 약 일주일 전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올랐던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순이익이 약 13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5조 7천억이 나왔으니까 약 40% 정도 수준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시가총액은 10배 차이가 나요. TSMC는 지금 1,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 있는 뭐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어느 쪽 기업의 주가가 정당하냐라고 보면 뭐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착하다라고 밖에 사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PER로 보면 한 6배밖에 안 되니까, 6배도 안 되니까. 네. 참. 하여튼 이번 결과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오늘 매도가 6천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매도만 6,500억이니까.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80-90% 정도 아니면 순매수가 조금 가장되더라도 그거 이상의 매도 금액이 삼성전자 한 곳에만 몰리는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엊그저께 한번 순매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잠깐 장중에 있었거든요. 그러고서도 장 끝나고 나니까 한 6-70만 주라도 순매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기록이 아마 오늘부로 32일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회사 나오고 이거 최근 뭐 20-30년 평가한 걸로 봐서도 삼성전자 이렇게 단일 연속으로 매도한 뭐 신기록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셈이죠. 정말 대단한 건데 참 이게 이거 뭐 우리 그 옛날 구사성어로 뭐라 그래서 상전벽해라고 합니까? 완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약간 좀 여담이지만 최근에 뭐 기사 보셨겠죠. 그 하이닉스에서 그 HBM 공정 관련해서 기술직 경력직을 3명 뽑는데 200명 정도가 지원이 왔는데 다 삼성전자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 분위기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HBM3 네. 어떻게 이번에 좀 발표가 됐습니까? 그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는지? 네, 얼마 전에 그 뭐 하이닉스 사장급에서도 컨퍼런스 콜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9월부터 그 HBM3E의 12단 제품이 양산을 시작을 해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현재 양산을 막 시작해서 공급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8단 제품보다 12단 제품이 더 많이 물량이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 거의 다 12단 제품으로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지금 사실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뭐 지금 HBM3라든가 3E의 8단과 12단의 가격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단에서 12단 넘어오면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강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내후년 뭐 중반까지 물량이 거의 솔드아웃돼 있는 HBM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도 아마 엄청난 이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래 그 하이닉스 내지는 옆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추산을 하고 있는 올해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단이 한 23조에서 24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1, 2분기 때 합쳐서 8조였고 이번에 7조가 나왔으니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4분기에 8조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년도 추산되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35조예요. 네. 그러면 4분의 1씩 나눠도 8조에서 9조씩은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고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에 저는 분기 최대 10조 정도도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야기로는 뭐 내년 이미 다 완판했다
네. 주문, 사전 주문 다 끝났다 이런 얘기는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결국 삼성전자와 대비하면서 네.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뭐 이번에 이제 쑥 묻히긴 할 거예요. 당분간은 뭐 모건 스탠리의 그런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하이닉스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아마 하이닉스 옹호하는 분들은 많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 거 맞는데 문제는 한 1년쯤 있다가는 분명히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26년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매출단은 25년도보다는 지금 조금 줄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25년도가 피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4분기까지 기다렸다 피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주가가 아니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피크를 치게 될지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24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뭐 12만 원 목표가 나오면서 14만 원까지 부러졌었는데 이제 다시 오늘 20만 원을 넘보는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분기나 다음 분기 정도에서 10조 정도 찍는 순간 근처에서 아마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도체 업종 실적치가 좀 낮아졌는데 어쨌건 오늘 뭐 말씀대로 4분기는 또 이제 8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네. 이게 또 악재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악재죠. 왜냐하면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지만 항상 그 업체가 벌 수 있는 최대 캐파 안에서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상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캐파를 더 늘릴 거냐 말 거냐 결국은 지금 뭐 용인 쪽의 클러스터가 이제 확장이 되고 하면서 몇 년 전엔 더 많은 캐파가 늘긴 하겠는데 그거는 제가 봐선 다음번 사이클이고요. 네. 지금 있는 정도의 생산 능력 갖고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봐선 내년도 중반 정도가 최대라고 보기 때문에 더 증설이 없다고 하면 더 빠른 증설이 또 빨리 되는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내외고 그 정도쯤에서는 세론에 가까운 뉴스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실적은 뭐 10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 환호하는 기사들이 넘쳐날 텐데 그때쯤을 정말로 정점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그 반도체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HBM은 계속 좋겠지만 레거시 쪽이 좀 문제이긴 하잖아요. 이것이 그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에 있는 네. 소부장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고요. 네, 지금 완전히 제가 봐선 이번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반도체 겨울론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관련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게 진영이 이렇게 확 나눠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적 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 한마디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 하이닉스가 원팀이다라고 강조한 회사들의 밸류 체인들이 이게 묶여 있어요. 이 회사들은 실적이 하나같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반면에 삼성, 인텔, ASMR 이쪽은 지금 실적이 완전히 안 나오는 쪽으로 또 편대가 갖춰진 회사. 근데 얼마 전에 참 우픈 현실이 있었는데 인텔이 찾아와서 그랬죠. 삼성하고 동맹하자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좀 루저들끼리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또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물론 거대 회사들이니까 저력이 있고 합쳐서 뭐 엔비디아 이겨보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형성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냉정하게 바라본 바로는 최근에 정말 지는 별과 뜨는 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범용 반도체를 다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하이닉스가 이번에 노림수를 정확하게 가져간 것처럼 HBM 하나만 그냥 난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내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을 한 회사들이 좋은 거냐 이런 관점이 완벽하게 좀 차이를 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을 설명할 때 하이닉스 쪽을 생각해보면 당분간도 괜찮아 이럴 거지만 삼성전자 생각해보면 겨울이 빨리 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는 거고요. 네. 1년 이상 지금 12단 콜 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는 흐름이 과연 언제 될 것이냐. 뭐 삼성이 지금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엔비디아 쪽에 퀄테스트 통과와 양산 주문을 받았다 이거 아닌 이상은 제가 봐선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아직은 들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좌우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쪽 보면 반도체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봐서 인텔하고 삼성하고 ASML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업황이라고 보니까 이게 업황이 완전히 구분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이번에 저는 또 한 가지 구분은 장비 업체랑 칩 회사랑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물론 더 이번에 인텔이나 결국은 다 엮여 있는 거지만 삼성이나 인텔 같은 데서 더 이상 ASMR 장비를 당분간 반입을 안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노 공정 쪽이나 이 EUV 이런 쪽에는 앞으로의 단기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보는 거고, 관련되는 장비 매출단에서 부진을 겪을 거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뭐 TSMC를 이겨보겠다고 원래 몇 년 전부터 선언을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팹 지연과 시설 투자 안 하고 장비 업체들한테 반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이제 오더들을 좀 수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관련주들의 매출단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둡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 섹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하는 건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역시 이제 삼성에서도 자구책 내지는 타겟책을 만회를 하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HBM 대신에 쓸 수 있는 어떤 뭐 우회적이지만 하나의 게임 체인저 그 기술로 해서 CXL이라는 걸 요즘 많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쪽으로 돌파구를 해서 HBM이 너무 훌륭한 게 없어도 CXL 방식으로 충분히 패키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주로 최근 떠오르는 게 네오셈이나 엑시콘 또 뭐 오킨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HBM 쪽에 있어서 이제 수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삼성에서 고집하는 그 NCF 방식이라는 비전도성 접착 필름 방식으로 단을 쌓고 이게 접착하는 그 방식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수율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서 아마 계속 쓰고 있는 그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하는 MUF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텍플럭스나 시그네틱스나 펜트론 같은 그런 장비 회사군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더 고사양의 HBM을 만들려다 보니까 본딩 장비에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퀄테스트에 있어서 지금 이슈를 뭐라 나온 게 그 하나 쪽 그룹 거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죠. 나왔는데요. 뭐 최근 보면은 그 김승현 회장까지 친히 또 하나 반도체 부분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와 또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와 이수페사시스로 이어지는 요 본딩 장비 쪽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